안녕하세요. 해외 사연 튜브에서 사연을 읽어드리는 혜연 DJ입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 스위스에서 온 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지만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과연 환경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의 생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인생관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한 외국인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러폴드 마이어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온 엔지니어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매우 체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와 토스트를 먹고 출근합니다. 제 직업을 사랑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정밀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유명한데 저는 그런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책상에 앉아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전화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꿀 통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마이어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전화라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어 씨. 국제올림픽위원회 장입니다.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서 자문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올림픽이라니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환경 관련 제안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흥분은 금세 회의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환경 관련 제안?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그냥 사람이 많고 오염된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환경 보호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예의 바르게 들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 갈등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비현실적이거나 비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일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제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경 정책들이 선수들에게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한 프로젝트와 연관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동료인 한스에게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스는 저보다 여행을 많이 다녔고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레오폴드, 너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있어. 요즘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살펴봤어? 한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를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기술 발전에 관한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5G 기술의 선두주자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 시티와 기술을 활용해 쓰레기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읽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나 보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자문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올림픽 훈련 시설을 방문하고 그들의 환경 프로그램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여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망설여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어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화를 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러폴드 마이어입니다. 자문 역할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장이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한국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자. 보고, 듣고, 배우자.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한국이 나를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후 몇 주는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서울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사라지는 것을 창밖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비행기가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갈 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제 견해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과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소중한 교훈을 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긴 비행 동안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발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상상했던 것처럼 붐비고 오염된 곳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내일 저는 서울에 도착할 것이고 모험이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공기가 예상보다 상쾌하게 느껴졌고 공항을 걸으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감탄했죠.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올림픽 훈련센터였어요. 한국 여자 사격팀을 만나기 위해 갔는데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얼마나 잘하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죠. 사격장에 들어서자마자 2명의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오예진과 김혜지였어요. 예진은 아마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무척 결연했어요. 예진은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였는데 아마 30대쯤 리더의 포스가 느껴졌죠. 그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 집중력이 엄청났어요. 눈도 거의 깜빡이지 않고 연속으로 사격을 했어요. 그동안 많은 운동선수를 봐왔지만 이 둘은 뭔가 달랐어요. 우아하면서도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였죠. 무엇보다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사격 사이사이에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면서 예진은 예진의 등을 두드리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곤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어요. 서로 경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베스트 프렌드처럼 보였죠. 며칠 동안 팀을 관찰하면서 점점 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연습 전에 모두가 모여서 단체 명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웃기게 보였지만 그들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예진이 코치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목소리 톤만 봐도 뭔가 불안해 보였죠. 코치는 차분하게 듣더니 뭔가 말했고 예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통역사에게 무슨 일이었는지 물어봤죠. 예진이 곧 있을 대회를 앞두고 긴장해서 그랬어요. 코치가 그녀에게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훈련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감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선수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코치가 소리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정신력도 육체적인 능력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게 됐죠. 며칠이 지나면서 팀의 연습을 보는 것이 기다려졌어요. 그들의 사격 소리와 조용한 집중이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훈련 이벤트가 있었어요. 실제 올림픽처럼 압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긴장감이 대단했어요. 예진이 마지막 사격을 준비할 때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예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총을 들고 잠시 멈췄어요.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그러다 부드럽게 방가쇠를 당겼죠. 완벽한 사격이었어요. 정중강에 맞췄어요. 방 안은 환호로 가득 찼어요. 예진은 예진을 거의 넘어뜨릴 정도로 꽉 껴안았어요. 나머지 팀원들도 합류해서 큰 그룹 허그를 만들었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들의 기쁨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변한 걸 느꼈어요.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 선수들은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났어요. 그들의 사격 실력뿐만 아니라 정신력, 팀워크,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인상 깊었죠. 처음 한국과 한국 선수들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이 여성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헌신적이고 능숙하며 함께하는 정신이 강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 선수들은 정말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올림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 설레었어요. 한국과 놀라운 선수들, 그들이 보여줄 더 많은 것들이 기대됐죠.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기대되었어요. 사격대회 때문에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오해진의 마지막 사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훈련장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예진은 차분하지만 집중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침착함이 정말 대단했어요. 스위스에서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압박감에 무너지곤 했는데 예진은 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소총을 들어 조준했어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그녀가 잘해주길 바랐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 팀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치 오랜 팬처럼 응원하고 있었어요. 참, 상황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이야. 그죠? 총성이 울리면서 조용한 경기장에 메아리 쳤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점수가 화면에 떴죠. 완벽했어요. 예진이 정중강을 정확히 맞췄어요.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예진의 팀원들이 달려와서 그녀를 껴안으며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표현했어요. 팀의 베테랑 사수인 김혜지가 가장 먼저 도착해 그녀를 크게 안아주면서 축하 인사를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팀워크와 우정의 순간이었어요.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팀이 함께 모여 서로를 지원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멘토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높아지는 물결이 모든 배를 띄운다. 한국 팀을 보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처음 가졌던 의구심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환경 정책이 운동선수들의 성과에 해를 끼칠 거라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예진의 완벽한 점수와 팀의 놀라운 정신을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늦게 예진과 예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멋진 성과에 축하를 전하며 그들의 훈련에 대해 물어봤어요. 단순히 신체적인 훈련만이 아니에요. 예진이 밝은 눈으로 설명했어요. 명상, 시각화, 스트레스 관리 같은 정신훈련도 많이 해요. 우리 일상의 일부죠. 예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지원해요. 그녀가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공동체의 힘을 믿어요. 우리는 단순한 개인 운동선수가 아니라 팀, 가족이에요. 그들이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사격을 혼자 하는 운동으로만 생각했었는데 한국 팀은 저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어요. 개인의 뛰어남과 팀 정신을 조화롭게 결합한 그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여성의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말투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스포츠에 대해 열정과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선수들이 아니라 지적이고 전인적인 사람들이라는 게 분명했죠. 우리의 대화는 한국에서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들이 나눈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그들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대 사원이 번쩍이는 고층 빌딩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나라였죠. 한국의 집에 가보세요. 예지가 제안했어요. 우리 문화를 경험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팀이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단순한 작업에서도 그들의 팀워크가 엿보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회의감이 사라지고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한국팀은 단순한 운동 성과를 넘어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그들의 정신과 삶의 방식에서 말이죠. 환경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한국이 뭔가 중요한 것을 알아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츠에서 보여준 그들의 사고방식과 팀워크를 환경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완벽한 사격, 기쁨에 찬 축하, 의미 있는 대화.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오늘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결점과 약점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대신 강함, 단합,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삶의 방식을 발견했죠. 잠에 들면서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해 기대가 커졌어요. 내일은 한국에 집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인상적인 운동선수들과 사람들을 배출한 문화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한번 시도해볼까 해요. 오늘 배운 게 있다면 때로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가장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잠에 들며 계속 반복되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가장 큰 보상은 메달이나 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과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기회일 수도 있죠. 한국 여자 사격팀을 본 후 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과 그 문화를 더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에 대해 들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장소였죠. 그래서 다음 목적지는 바로 그곳으로 정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 다가가면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건 이게 바로 K-팝이라는 한국 대중음악이었어요. 건물 자체는 전통적인 한국식 지붕을 가지고 있었지만 벽은 유리와 철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안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감각이 자극됐어요.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향기였어요. 향신료와 구운 고기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바로 입에서 군침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음식 코너가 있었고 각각 다른 한국 요리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빔밥이라는 걸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걸 봤어요. 색색의 채소와 고기가 섞인 밥 같았죠. 하지만 음식만이 제 관심을 끈 건 아니었어요. 방 한가운데 무대에서는 춤을 추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정말 정확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관중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함께 즐기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발을 맞춰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방을 돌아다니며 보니 한국 기술을 전시한 곳도 있었어요.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서울을 둘러볼 수 있는 체험이 있었죠. 하나를 써보니 갑자기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현실 같았어요. 거의 길거리 음식 냄새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제가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 보일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와 웃으며 도와줄까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들은 저와 그들의 문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민서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김치를 집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김치 이야기 나왔으니 말인데 한국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한국 음식만큼 특별한 건 처음이었어요. 불고기라는 요리는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 양념 소고기였어요. 그리고 반찬. 다양한 채소와 절임으로 가득 찬 작은 그릇들이 너무 많았어요. 각각이 정말 풍부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맛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다는 걸 배웠어요.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더라고요. 단백질, 채소, 그리고 밥이나 면, 그리고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조리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제가 만났던 한국 운동선수들을 떠올리니 그들이 왜 그렇게 강하고 집중력이 높은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이 놀라운 음식으로 힘을 얻고 있었던 거죠. 밤이 깊어갈수록 한국 사람들과 다른 방문객들과의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한국 드라마부터 최신 녹색 기술 발전까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요. 한 젊은 한국 여성이 그녀의 할머니가 한국 전쟁을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몇십 년 만에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한 이야기였죠. 그녀가 이야기할 때 눈에 띄는 자부심이 보였어요. 그것을 보며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죠. 밤이 끝날 무렵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것의 단면만 본 것 같았죠. 언젠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위원회에 제가 배운 것을 전달해야 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파리의 거리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면 제가 달라진 걸까요? 오예진과 김예지를 떠올렸어요. 먹었던 맛있는 음식과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을 떠올렸죠.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나라나 그 국민을 고정관념이나 오래된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한국은 저에게 변화를 보여줬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력을 가지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배도 마음도 가득 찬 채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올림픽에서 남은 시간이 기대됐어요. 더 나아가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랐죠. 아마도 제 경험이 몇몇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한국이 제 생각을 바꾼 것처럼요. 한국 운동선수들에 대해 배우던 중 이탈리아에서 온 파올라 콘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는 한국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파올라는 처음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한국인 친구 주아의 초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파올라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다고 해요. 첫 번째로 깨달은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어요. 거리는 물론 지하철까지 모두 깨끗하더래요. 르폴드, 이렇게 깨끗한 곳은 처음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또한 대중교통에 대해 끊임없이 칭찬했어요.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어. 기차와 버스가 항상 제 시간에 오고 정말 편안해. 이탈리아와는 비교가 안 돼. 라고 했죠. 하지만 파올라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안전함이었어요. 밤에 돌아다녀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카페에서 자리를 맡아두려고 전화기를 그냥 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주아는 파울라를 한국 음식을 먹으러 데려갔고 이것이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색도 예쁘고 건강한 음식이라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고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한국 바비큐는 정말 즐거웠다고 해요. 식사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니 라고 말했죠.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도움도 파울라를 감동시켰어요. 길을 잃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대요. 한 번은 지갑을 두고 왔는데 식당 주인은 다음에 와서 돈을 주면 된다고 하더래요. 완전히 믿어준 거죠. 파울라는 또 한국 문화를 경험할 기회도 있었어요. K-팝 콘서트에 가서 공연자들의 에너지와 재능에 감탄했고 전통 사찰을 방문해 한국의 긴 역사를 배웠어요. 한복도 입어봤죠. 며칠이 지나면서 파울라는 한국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어요. 러폴드, 내가 여기 오지 않을 뻔했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말했죠. 저도 파울라의 느낌에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의심을 품고 한국에 왔다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고 떠났으니까요. 우리는 둘 다 한국이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혁신적인지도 보았죠. 파울라의 이야기는 제 여정을 떠올리게 했어요. 우리는 둘 다 한국에 대한 의심을 품고 왔다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파울라는 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에 영구적으로 이사할 생각까지 하고 있더군요. 여기가 두 번째 집인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파울라의 경험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발견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죠. 옛것과 새것이 함께하는 곳, 기술과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청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안전함, 그리고 환영해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웃으면서 얘기했죠. 파울라의 이야기는 저와 같은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둘 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를 통해 사람과 장소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파울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만난 한국 운동선수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노력, 혁신, 전통에 대한 존경심은 한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모두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파울라와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많은 것을 얻었어요. 단순한 기억 이상으로 새로운 이해와 감사를 가지고 돌아왔죠. 우리는 한국을 통해 사람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우리의 경험은 동일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장소나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배우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놀라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 마련이니까요. 파울라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이 우리 둘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의심을 품고 왔다가 팬이 되어 떠났죠. 그리고 우리의 발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취리히에 도착했을 때 상쾌한 스위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눈을 뜨게 하는 경험 후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 여자 사격팀, 활기찬 한국의 집,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동료들이 제 책상 주위에 모여서 제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러폴드, 한국은 어땠어? 내 기대에 부응했어? 라고 친구 한스가 책상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스, 기대에 부응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놀라웠어. 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해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알잖아. 그런데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한국 선수들이 훈련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봐. 라며 오해진 선수가 목표를 겨냥하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선수들은 정말 대단해. 그들의 집중력과 훈련 태도는 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야. 동료들은 관심 어린 눈으로 다가와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예진이 강한 압박 속에서도 완벽하게 수행했던 중요한 훈련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제가 덧붙였습니다. 환경 이니셔티브가 그들의 성과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어.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아.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동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의구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또 다른 동료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환경 문제와 선수의 성과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저는 한국의 집과 거기서 먹었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균형이 핵심이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니셔티브를 선수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어. 예를 들어 음식은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선수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 그리고 맛도 끝내줘.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의에서, 점심시간에, 심지어 사교 모임에서도 말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러폴드, 상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해 많이 들었어.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에 유용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을 우리의 환경 정책에 통합하는 작업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난 이탈리아 여성 파올라 콘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마치 제 생각에 응답이라도 하듯 파올라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로폴드,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길 바래요.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 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녀의 말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공유했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파올라는 그녀의 친구와 가족에게 한국의 안전, 청결, 그리고 활기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녀는 썼습니다. 한국으로 영구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에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녀의 열정은 제 자신의 변화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답장하며 스위스로 돌아와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한국 영감 여정을 계속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주변의 대화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개방적이고 자신의 선입견을 도전하는데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종종 한국이 해냈다면 왜 우리는 못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직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개방성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며 심지어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파트에서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며 앉아 있을 때 그 운명적인 여행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반추해 보았습니다. 회의와 의구심으로 가득했던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해진과 김혜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한국 선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가오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경기를 보며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리히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의지를 가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한국이나 환경 정책에 대한 제 의견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다양성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로 다시 눈을 돌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개방성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지도 모르죠. 지금으로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열린 마음과 이해를 가진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녁에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었습니다. 제 이름은 퀸시 블레이클리입니다. 뉴욕에서 잘 나가는 기업 변호사죠. 좋은 사무실의 디자이너 정장, 누구나 탐낼 만한 고객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이 좋았고 제 일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커피를 손에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계약서와 협상을 준비했죠. 창문 밖으로 뉴욕의 익숙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의 소리였죠. 뉴욕은 제 놀이터였고 저는 그곳의 왕이었어요. 편안한 가죽 의자에 앉자마자 전화가 울렸어요. 리사였어요. 우리 접수 담당 직원이죠. 블레이클리 씨, 톰슨 사장님이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네요. 멈췄어요. 톰슨 사장님은 관리 파트너였는데 큰 소식이 있을 때만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좋은 소식일 수도 나쁜 소식일 수도 있었어요. 톰슨 사장님의 사무실은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창문은 뉴욕 스카이라인의 파노라마 뷰를 제공했죠.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상기시켜줬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퀸 씨, 사장님이 책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큰 고객을 잡았어. 이 기술 회사는 업계에서 떠오르는 회사고 그들은 이 사건에서 우리의 최고를 원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어요. 이 사건을 네가 맡아줬으면 해, 퀸씨. 다음 주에 서울로 가야 할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울? 한국. 정말이신가? 믿기지 않았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건에는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고 한국 문화나 비즈니스 관행에 익숙하지 않아요. 사장님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래서 너를 보내려는 거야, 퀸씨. 네가 시야를 넓힐 때가 됐어. 이 사건은 아시아 시장과의 관계를 결정지을 수 있어.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죠. 한국이요? 정말요? 거기는 좀 혼란스럽지 않나요? 더 좋은 기술 회사가 있을 텐데요. 사장님의 눈빛은 지옥을 얼릴 만큼 차가웠어요. 퀸씨,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연구부터 해보는 게 좋을 거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 중 하나야. 이것은 기회지, 벌이 아니야. 사무실을 나서며 마치 복부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한국? 전쟁 영화나 어렴풋한 뉴스에서나 들어봤던 곳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에 갇힌 나라, 시끄러운 시장과 혼란스러운 거리로 가득한 곳이었죠.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생각에 잠겨 사무실로 돌아가다가 선배 파트너 중 한 분인 첸 씨와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제 얼굴에 쓰인 걱정을 보셨는지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셨죠. 퀸 씨, 왜 그렇게 시무룩해 보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톰슨 사장님이 큰 사건 때문에 저를 한국으로 보내신대요. 그냥
그곳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요. 너무 낯설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첸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한국. 나는 커리어 초기에 몇 년을 거기서 보냈지. 멋진 나라야, 퀸시. 사람들, 음식, 기술, 모든 게 놀라워. 제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는지 첸 씨가 웃으셨어요. 그 표정 알아. 옛날 고정관념을 떠올리고 있지? 퀸시, 한국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어. 열린 마음으로 가봐. 놀랄지도 몰라. 그분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남아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내내 일을 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자꾸 다가오는 여행으로 향했어요. 첸 씨 말이 맞을까요? 한국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그날 밤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제 아파트에 앉아 한국을 구글링 해봤어요. 떠오른 이미지들은 제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세련된 고층 건물들, 고속 열차, 활기찬 색깔의 시장들, 현대적이고 심지어 흥미롭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렇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무서웠지만 오래전부터 무시해왔던 작은 부분이 흥미로워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여정이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안에 전혀 모르는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될 거예요. 제가 가진 편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에 들며 제가 무엇을 자초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혼란스러울 걸 예상했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어요. 공항은 크고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반짝거리는 듯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차분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군중을 따라 짐 찾는 곳으로 갔는데 엉망일 줄 알았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제 가방은 몇 분 안에 회전식 짐 컨베이어에서 나타났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혼잣말을 했어요. 여권을 손에 들고 세관으로 갔어요. 줄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 차례가 되자 세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통과시켜줬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쉽게 택시를 찾았어요. 택시기사는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인사하며 짐을 실어주고 문을 열어줬어요. 택시 안은 깨끗하고 상쾌한 냄새가 났어요.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서울로 들어가면서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밖을 봤어요. 도시는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어요. 매끄러운 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넓은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 사이로 과거의 흔적이 보였어요. 전통적인 곡선 지붕을 가진 집들이 골목에서 보였어요. 저건 한옥이에요. 전통 한국집이에요. 운전기사가 제가 관심을 보이는 걸 보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해했어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동네를 지나갔어요. 강남에서는 유리탑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디자이너 가게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기 뉴욕 같네요. 제가 놀라며 말했어요. 운전기사가 웃었어요. 네, 강남은 매우 현대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한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는 조용한 거리로 들어섰어요. 여기서는 건물들이 낮았어요. 작은 가게들과 식당들이 1층에 있었어요. 인도는 생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대화하고 쇼핑하고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좀 더 전통적이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좋아해요. 운전기사가 설명했어요. 친구들이 뜨거운 음식 그릇을 앞에 두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냄새가 입맛을 돋웠어요.
곧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높은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예술품으로 웅장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인사하며 맞아줬어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어요. 서울은 불빛과 삶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솔직히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일할 동료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해요. 비행기 편했나요? 저녁 먹을 시간 있나요?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망설였어요. 한편으로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이 도시는 이미 저를 놀라게 했어요.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민재가 근처 식당을 추천했어요.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는 시원하고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카페 앞에서 흘러나왔어요. 식당을 쉽게 찾았어요. 현대적인 장소로 따뜻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민재가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퀸씨, 환영해요. 그는 손을 내밀며 일어났어요.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했어요. 우리는 앉았고 민재가 메뉴를 건넸어요. 메뉴는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서양 음식도 있어요. 민재가 말했어요. 메뉴를 훑으며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뭘 추천하시나요? 물었어요. 민재의 눈이 빛났어요. 여러 가지를 시켜서 나눠 먹는 게 어때요? 그러면 다양한 맛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믿기로 했어요. 민재는 빠른 한국어로 주문을 했고 다시 저에게 돌아왔어요. 서울은 어때요? 그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며 예상과 달라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민재가 웃었어요.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한국은 최근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전통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음식이 도착했어요. 색색의 채소, 지글거리는 고기, 뜨거운 국이 나왔어요. 민재가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법과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한 입 먹어보니 맛이 폭발했어요. 매콤하고 짭짤하고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제 자신도 놀라며 말했어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다니 기뻐요.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서울은 멋진 도시고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민재의 친절한 얼굴과 오늘의 놀라운 경험을 떠올리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일찍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오늘은 역사를 탐험하러 갈 거예요. 라며 웃었죠. 저는 아직 시차 때문에 약간 몽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경복궁이 막 개장할 때쯤 도착했어요. 이곳은 엄청 넓고 아름다운 옛 건물들과 정원들로 가득했죠. 정문을 통과할 때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궁전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민재가 설명했어요. 조선 왕조의 주요 궁전이었죠. 저는 감탄하며 휘파람을 불었어요. 내 나라보다 더 오래됐네요. 민재가 웃었어요. 네, 한국의 역사는 길어요. 하지만 항상 쉬운 건 아니었어요. 이 궁전은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어요. 걷는 동안 민재는 침략과 전쟁,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한국 문화 속에서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기 시작했죠. 우리는 연못을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정자에서 멈췄어요. 색상이 너무 화려했어요. 빨강, 초록, 파랑이 복잡한 패턴으로 그려져 있었죠. 이곳은 왕이 쉬러 오는 곳이었어요. 민재가 말했어요. 상상이 되나요? 잠시 눈을 감고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눈을 뜨고 보니 궁전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곳이었죠. 몰랐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이곳 정말 놀라워요. 민재가 웃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아직 볼 게 많아요. 우리는 아침 내내 궁전을 탐험했어요. 저는 수많은 질문을 했고 민재는 모두 친절히 대답해줬어요. 떠날 때쯤 저는 한국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점심 후 우리는 기술 컨퍼런스로 향했어요. 이건 제 취향에 더 맞을 것 같았죠. 컨퍼런스 센터는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다니며 한국어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죠. 우리 고객의 부스는 앞쪽에 있었어요. 다가가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민재에게 물었어요. 그가 웃었어요. 기다려보세요. 우리는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부스 중앙에는 로봇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적 없는 로봇이었죠. 이 로봇은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군중과 상호작용하며 질문에 답하고 농담도 했어요. 정말 놀라운데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AI인가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의 최신 프로젝트예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AI 어시스턴트죠. 저는 로봇이 할머니에게 다른 부스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아이와 빠르게 게임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어요. 한국이 AI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민재가 웃었어요. 아직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술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컨퍼런스를 탐험했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홈, 심지어 하늘을 나는 차까지 혁신을 봤어요.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저는 예전의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나갈 때 영어로 이야기하는 두 남자를 우연히 들었어요. 한 명은 저처럼 분명히 미국인이었어요. 이곳 엉망진창이야. 그 미국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물론 멋진 기술이 있긴 하지만 문화는 후졌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도 비슷한 말을 했을지 몰라요. 민재를 보니 화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슬퍼 보였어요. 그렇게 느끼신다니 유감이네요. 민재가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시간을 좀 더 내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탐험해 보신다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그냥 눈을 굴리며 걸어갔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죠. 마침내 민재에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민재가 웃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보였어요. 괜찮아요, 퀸씨.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여기 와서 직접 배우는 게 기쁜 거예요. 컨퍼런스 센터를 나가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옛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 편협한 미국인에 대한 분노. 하지만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민재와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 민재, 차에 타면서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것에요.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기뻐요, 퀸씨. 보여줄 게 아직 많아요. 도시로 돌아가는 동안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혁신의 조화가 갑자기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의 발견이 기다려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일이 끝난 후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닌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저녁 민재는 전통차 의식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퀸씨, 이거 정말 마음에 들 거야.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에 평온하게 쉬기에 좋은 방법이야. 우리는 조용한 동네에 숨겨진 작은 전통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바닥이 우리 발 아래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렸습니다. 방은 소박하면서도 우아했고 낮은 탁자와 바닥에 놓인 방석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파란색과 흰색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우리는 그녀의 손짓에 따라 방석에 앉았습니다. 차 의식은 제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정확했으며 차를 준비하는 동안 녹차 향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섬세한 차를 마시는 동안 민재는 의식의 각 단계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에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놀랍다. 저는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차가 이렇게 의미 있을 줄은 몰랐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자체만이 아니야.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자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의 말이 저에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항상 다음 큰 사건이나 승진에만 집중하며 인생을 급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만들 거야. 그는 기분 좋게 외쳤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치는 한국 요리의 기본이야. 보통 양념을 넣어 발효시킨 채소지. 정말 맛있어. 우리는 소규모 요리 학교로 갔고 그곳에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중년의 강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됐죠? 그녀는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외쳤습니다. 시작합시다. 김치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지저분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는 채소를 썰고 양념을 섞으며 양념이 배도록 배추잎을 주물렀습니다. 방 안에는 웃음과 대화가 넘쳐났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민재는 김치의 역사와 한국 문화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겨울철 신선한 채소가 귀할 때 김치는 필수 영양소를 제공했어.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우리의 유산의 일부야.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제 자신의 유산과 저를 형성한 전통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쳤을 때 우리는 각자 집으로 가져갈 김치 한 병을 받았습니다. 제 것은 약간 삐뚤빼뚤했지만 이상하게도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돼. 민재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면 먹을 수 있을 거야. 요리 학교를 떠나면서 저는 민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치 만드는 걸 즐길 줄은 몰랐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한국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 저는 웃었지만 그의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기를 꺼려했던 제 자신과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전에는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서로를 돕는 낯선 사람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 길거리 시장의 활기찬 에너지. 어느 저녁, 민재와 함께 긴 회의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공원에서 춤추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음악은 신나고 그들의 움직임은 조화롭고 우아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K-팝 댄스 커버야.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정말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뮤직비디오에서 춤을 배우고 공공장소에서 공연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댄서들은 너무나 열정적이었고 그들의 기쁨은 전염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발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같이 춤출래? 민재가 놀리듯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다음번이라니. 저는 벌써 다시 오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걷던 중 저는 몇 주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럽고 뒤떨어지고 재미없는 한국은 현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활기차고 혁신적이며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민재,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내 태도에 대해, 한국에 대해 편견이 많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몰랐어. 진짜 한국을 보여줘서 고마워. 민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친구가 하는 일이잖아. 친구.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흥미로운 나라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방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바깥 도시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아침 햇살 속의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곳에 온 지 몇 주가 되었지만 사실 도시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재가 보는 방식으로, 현지인들이 사는 방식으로는 말이에요. 오늘은 그걸 바꿔보기로 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시간 있어? 너의 눈으로 서울을 보고 싶어. 민재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당연하지. 1시간 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자.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설레는 기분을 느끼며 준비를 했어요. 호텔을 나서자 신선한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제가 오기 전에 상상했던 오염된 혼잡함과는 전혀 달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 광장으로 갔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고 깨끗했어요.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서울 지하철은 더 조용하고 깨끗하고 조직적이었어요. 한국의 인프라를 비판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광장에 도착했을 때 민자에는 밝은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진짜 모험을 할 준비 됐어? 라고 물었어요. 완전 준비됐지. 저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전통 한국식 아침 식당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에 숨겨진 작은 식당은 맛있는 국물과 구운 생선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한국식 아침이야. 민재가 설명하며 주인 할머니가 여러 가지 작은 접시들을 우리 앞에 내려놓았어요. 밥, 국, 구운 생선, 그리고 제가 이름 모를 여러 반찬들이 있었어요. 정말? 다채롭다. 저는 음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건강해 보여. 민자에는 웃었어요. 내 베이컨과 계란 아침과는 많이 다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무겁지 않았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민재가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와 도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들었어요. 서울은 절대 멈추지 않는 도시야. 민재가 말했어요. 하지만 뿌리를 잊지 않지.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갔어요. 전통 한옥은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서울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야. 제가 경치를 보며 말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 같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한국이야. 전통을 존중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이지.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뜰을 들여다보고 한옥의 정교한 디자인을 감상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창덕궁으로 갔어요. 웅장한 문과 넓은 뜰을 걸으며 민재는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벽들이 본 역사를 상상할 수 있겠어. 제가 매끄러운 나무 기둥을 만지며 말했어요. 이곳의 매력이 바로 그거야. 민재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키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영감 줘. 궁전을 둘러본 후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어요. 정상에서 보는 전망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어요. 서울은 새로운 것과 옛것이 공존하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아름답다. 저는 파노라마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있잖아. 민재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어요.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도 다른 외국인들처럼 빠르게 판단하고 천천히 이해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의 태도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민재는 웃었어요. 하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해가 지기 시작하며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우리는 홍대로 향했어요. 거리는 음악과 거리 공연, 젊은 사람들의 대화로 활기찼어요. 여기가 서울의 젊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야. 민재가 군중 속을 헤치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거리에서 춤추는 젊은이들을 구경했어요. 그들의 에너지가 전염성이 있었어요. 한국이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제가 인정했어요. 정말 활기차다. 우리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매콤한 떡볶이와 바삭한 치킨을 나눠 먹으며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했어요. 있잖아. 저는 음식과 오늘의 경험들로 따뜻해진 기분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냥 또 다른 아시아 나라일 뿐이라고. 민자애는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제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틀렸어. 제가 계속 말했어요. 이곳은 놀라워. 전통과 혁신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식, 에너지, 음식, 사람들.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민재는 웃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특별함이 있어. 밤의 서울 소리와 냄새에 둘러싸여 앉아 있으니 깊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편견과 회의로 가득 차서 한국에 왔지만 존경과 감탄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고마워 민재.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줘서. 그는 잔을 들어 올렸어요. 새로운 관점에 라고 말했어요. 저도 잔을 들어 올렸어요. 새로운 관점에 라고 말하며 이 예기치 않은 발견의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넌 불빛이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뀐 것은 단지 한국에 대한 나의 시각만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더 나아졌어요. 서울 호텔방에서 짐을 싸면서 몇 주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편견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퀸씨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민재가 작별 선물로 준 작은 나무 보자기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 어두운 나무에 새겨진 복잡한 무늬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한국차가 담겨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생강과 감귤의 향이 퍼지면서 민재와 함께 나눴던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상자를 들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입에서 군침이 돌던 거리 음식이 가득한 시장들, 산속에 자리 잡은 평화로운 불교 사원들, 민재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했던 흥미진진한 노래방 밤들. 각각의 기억들이 모여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던 한 나라의 생생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며 민재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잊지 말고 7시에 송별 저녁 식사에 만나. 처음에 민재와 함께 일하게 되어 얼마나 긴장했는지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의 인내와 친절이 제 관점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들을 마지막으로 걸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이 마치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져 떠나기 아쉬웠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뉴욕에 돌아갈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한국 바비큐를 전문으로 하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민재는 이미 와 있었고 제가 머무는 동안 사귄 여러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곧 테이블은 지글거리는 고기와 다채로운 반찬들, 그리고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건배하자 민재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낯선 사람으로 우리에게 왔다가 친구로 떠나는 퀸 씨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길 바라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항상 기억하길 바래. 저도 잔을 들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미소를 짓는 얼굴들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한국을 보여줬어요. 그 아름다움, 복잡함, 따뜻함. 절대 잊지 않을게요. 식사를 즐기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배운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빨리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판단을 내렸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 눈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뜨이게 해주었어요. 저녁 식사 후 민재는 호텔까지 저를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밤거리를 함께 걸으며 넌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저녁을 즐기는 소리로 가득한 공기를 맡으며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말했어요. 아직도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배우지 못한 것들도 많아.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이곳의 매력이야, 퀸씨.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 한국은 여기에서 더 많은 비밀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호텔에 도착하자 민재는 마지막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이었죠. 내 교육을 계속하길 눈짓하며 말했어, 요. 우리는 포옹을 나누었고 민재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토록 두려워했던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로 바뀌었어요. 방에 돌아와 민재가 준 책을 펼치자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퀸씨,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해.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아름다움과 우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항상 너의 친구, 민자애. 쪽지를 조심스럽게 책 속에 다시 넣고 짐가방에 넣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창밖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르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뉴욕에 돌아가면 한국 커뮤니티를 찾아보고 언어도 배워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본 놀라운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줄 거예요. 무엇보다 모든 새로운 상황을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잠에 들면서 내일 뉴욕으로 돌아갈 때의 제 모습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출장의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아침에 택시가 서울거리를 지나 공항으로 향할 때 모든 것을 담아두려 했어요. 아침 햇살이 빛나는 고층 건물들, 아줌마들이 과일 가판대를 준비하는 모습,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공항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통과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한국. 제가 속삭였어요. 다시 올게.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슬프지만 흥분되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놀라운 곳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삶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되었어요. 좌석에 앉아 민재가 준 책을 열고 읽기 시작했어요. 여정은 끝났지만 여러 면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